안녕하세요. 2025년부터요,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의 풍경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근로감독 방식이 완전히 판이 바뀌기 때문인데요. 근로감독이 대체 뭐길래, 그리고 내년부터 뭐가 어떻게 바뀌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제가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한 문장이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카카오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청원하면서 남긴 글인데요. 이 청원 하나 때문에 주 52시간제 위반이라든지 심지어 임산부 초과 근무 같은 문제들이 세상에 드러났죠. 정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과연 특정 회사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특히 IT, 게임, 플랫폼처럼 젊은 분들이 많고 또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에서 이거 완전 우리 회사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 현실을 아주 차가운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14억 원. 자, 이게 대체 무슨 돈일까요? 최근에 고용노동부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회사 딱 60곳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찾아낸 못 받은 월급, 즉 체불임금 총액입니다. 무려 직원 3,000명 이상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고 있었다는 건데요. 한 사람당 평균 40만 원이 넘는 돈을 떼인 셈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꼼수들이 있었을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포괄임금제, 오남용이에요. 이거 진짜 많이 들어보셨죠? 야근 수당 같은 걸 월급에 미리 다 포함해서 주는 제도인데 이걸 악용해서 사실상 공짜 야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했다는 겁니다. 주 12시간 넘게 일 시키는 건 기본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연차 못 쓰게 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침해 사례도 정말 많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감독이라는 거, 이게 정확히 뭘까요? 이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국가공무원,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직접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뭘 하냐? 법대로 잘하고 있나? 이거 체크하는 거죠. 그러다 문제가 발견되면 고치세요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심하면 법적 조치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직장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좋아요. 그럼 근로감독관이 회사에 오면 도대체 뭘 보고 또 어떻게 점검하는 걸까요?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핵심 체크리스트가 뭔지 한번 들여다보죠.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근로감독 나오면요, 진짜 수많은 법조항 중에 가장 자주 거의 단골 손님처럼 걸리는 위반 사례가 뭘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설마 하면서 짐작하고 계실 겁니다. 정답은 바로 이 표에 있습니다. 보세요.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거, 퇴직금 제때 안 주는 거,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죠. 심지어 최저임금도 안 지키고 매년 꼭 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안 하는 회사도 그렇게 많대요. 정말 이런 것까지 싶은 기본적인 것들이 단골 메뉴로 올라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가 근로감독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자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2025년부터 이 모든 게, 이 판 자체가 바뀝니다. 정부가 발표한 새로운 계획은요, 단순히 위반 사항 하나하나 찾아내는 걸 넘어서 아예 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 왼쪽이 지금까지, 오른쪽이 내년부터 바뀔 방식이에요. 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회사 하나하나 콕 집어서 이거 위반했네 하고 딱지를 떼는 식이었다면요. 이제는 아예 IT 업계, 건설업계처럼 업종 전체를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업계는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될까?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서 실질적인 개선안까지 내놓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는 바로 통합 감독입니다. 이 그림이 정부 자료라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핵심은 간단해요. 예전에는 임금 문제 보는 근로기준 감독이랑 현장 안전 문제 보는 산업 안전 감독을 따로따로 했거든요. 이걸 이제 한 번에 합쳐서 보겠다는 겁니다. 월급은 제대로 주는지, 일하는 곳은 안전한지 이걸 동시에 점검해서 효율을 확 높이겠다는 거죠. 그럼 정부가 어디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까요? 일단 전통의 고위험 업종, 건설업이나 조선업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바로 이 신종 취약 분야예요. 기업형 유튜버나 웹툰 제작,
와, 이런 새로운 산업의 노동 문제까지 먼저 챙기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IT 서비스업을 콕 집어서 집중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변화가 나한테 그리고 우리 회사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올까요? 직원 입장이랑 회사 입장 나눠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방향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왼쪽에 적발처벌 막대는 쑥 내려가고 자율 개선이나 컨설팅 막대는 쭉 올라갔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무조건 벌 주는 것보다 회사가 스스로 문제를 고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또 도와주겠다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확 옮겨가는 겁니다.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맨날 우리 회사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업계 전체가 문제였구나 하는 걸 국가가 인정하고 그 고질적인 문제를 뿌리 뽑으려고 나선다는 거니까요.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회사 입장에선 이게 기회이면서 동시에 위기일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지원받아서 회사의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할 좋은 기회죠. 그런데 말이죠. 반대로 건설업처럼 고위험 업종에 있거나 맨날 법 어기던 회사들은요. 이전보다 훨씬 더 깐깐하고 종합적인 감독을 받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과연 이 새로운 근로감독이 정말 우리 직장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무조건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지원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이 과연 통할지, 그 거대한 실험이 2025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는 결국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지 않을까요?